바이블 218페이지입니다. 예제 13번. 우선 이 유리함수를 먼저 그리세요. 정근선은 어디서 나타나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나타나고 y는 1입니다. 자, 0을 넣어보면 얼마 나옵니까? 0에다 x에다 0을 넣어주면 y는 3. 따라서 1보다 위에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x 마이너스 3. 응?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이? 그러면 틀렸네. 자, 0을 넣어보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저 직선하고 이 곡선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만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이 직선은 y 절편이 고정값입니다. y 절편이 얼마? y 값이 2점을 지나죠. 2점을 지나면서 교점이 몇 개가 되라고? 하나. 한 교점만 가지래요. 만약에 이 K가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죠. 0이면. K가 음수일 경우에는 안 됩니다.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K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K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이 곡선하고 어딘가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 접하고 있다는 소린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접하고 있다. 됐나요? 그러면 접한다. 이 경우 이걸 식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연립을 합니다. 자, 이건 해석을 한 것이고 이제 식으로 근거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이 함수와 직선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얘를 연립을 한다는 말은 y는 없애고 서로 같다 이렇게. 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분수식을 풀어야 되겠지. 이 아저씨를 일로 넘깁니다. 넘겨주는 순간 분모를 이쪽 우변으로 넘겨주는 순간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네.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접한다면서요. 그러면 판별식 t는 뭐여야 할까요? 0이어야겠죠. 이게 바로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 마이너스 3? 자꾸 플러스 3을 쓰지? 자, 이렇게까지 오시고 이제 얘만 잘 정리 정돈을 해주면 되겠지. 2차 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또 전개하면 kx 전개하면 x 더하기 1인데 얘 일로 넘기면 요건 사라지고 일로 넘기면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의 4이시면 몇 k? 16k 이꼴
0. 근데 여기서 K 값이 뭐뭐 나와요? 0하고, 야, 0이면 될까를 생각해봐요. 아까 0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요건 안 되고, 답은 16. 이렇게 돼요. 자, 똑같은 유형이라서 13-1은 생략하고, 13-2번, 13-3번. 자, 두 문항 해보세요. 출제자가 준 정보의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쓸데없는 걸 자꾸 쓰고 있으면 시간 낭비만 발생합니다.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못 그립니다. 여기가 지금 A가 B가 무슨 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충 그려놓고 속으로 생각해야죠. 이래놓고 얘는 기울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직선인데 이때 만나는 교점이 PQ인데 하나는 얼마래? 0. 핸드폰이 대답하네. 하나는 0이고 X좌표가 얘는 2랍니다. 근데 이 식은 완벽하게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도 나오죠. 0, 얼마야? 2를 여기다 넣어주면 자, 지나는 점이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A, B에 관한 식이 2개 나오겠죠? 빨리 풀어보세요.
휴지 필요. 자, 이 0,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y 값은 2고 x는 0, 0이니까 b 값이 2가 나오죠. 2,2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가 1이고 2를 여기다 넣어주면 3. 2a 더하기 b 값이 2입니다. 여기에서 a 값 나옵니다. a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2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5. 자, 13-3번.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씩 넣고 그냥 연립하는 거밖에 없어요. 자, 집합 A는 이 곡선을 만족하는 x, y라는 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말하는 겁니다. B라는 놈은 뒤에 식이 1차 식이죠. 라는 말은 거짓말. A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가 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1차 이하의 함수인데 거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B. 그래서 A하고 B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뭐가 없으란 소리죠? 이 그래프 두 놈이? 안 맞았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점이 없다 이 말인 거죠. 됐나요? 자, 저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되겠네. 정근선 x 이꼴 얼마? 0이 바로 y축입니다. y 이꼴 얼마?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x축.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넣었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을 넣어보는 거지. 1을 넣어주면 얼마야?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 정도 점을 지나야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뭐가 고정이죠? y절편이 얼마? 0,1이죠. 이것들이 연휴 기간에 얼마나 잘 쉬었는지 그냥 얼굴이 다시 뽀송뽀송해졌네. 다들. 근데 눈가에는 아직도 그냥 잠이 서려 있구만. 기울기는 양수죠? 정신 차려라. 어디에 양수예요? 음수일 수도 있죠? 음수면은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0이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양수면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네. 맞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쉽게 풀어집니다. 자, 연습 문제 기본 다지기 몇 문항 풀고 그리고 오늘은 무리함수 들어가죠. 자, 5-1번, 5-2번 뭐 이런 거 니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식 변형하는 거니까. 보자. 어떤 걸 풀어야. 자, 5-5번 보세요. 미리 풀 걸 좀 써놓게. 5-5, 5-8, 5-10, 자, 어디 동계산 잘하나 보자.
나한테 100원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별로 관심 없죠? 100억을 빌려주세요. P가 거꾸로 섰죠?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죠? 얼마 받을래요? 몇 프로? 어? 2%? 너무 작지 않냐? 너 도둑놈이네. 그래, 그럼 10% 줄게. 자, 10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10억. 얼마예요? 10억. 어우, 이자만 10억이. 돈 많이 벌어, 잉? 이자만 먹고 살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만큼을 100억에 해당되는 증가된 양, 증가량. 자, 원래 금액을 A라고 두면 10% 이자 10억 어떻게 계산했어요, 방금? 얘가 0.1이죠. 둘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이 돈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여기를 R%라고 한다면 A에다 뭘 곱하면 될까요? 100분의 R을 곱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A하고 원금하고 이게 증가된 양이거든요. 둘을 더하면 A를 묶어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양, 증가된 양. 요건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량. 이거는 증가된 양, 증가된 금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두 기업 A하고 B의 작년 상반기 매출액의 합계는 70억이었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두 기업 A, B의 매출액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각각 10%,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매출액의 증가량의 B는 2대 3이라고 할 때, 어이, 그 참, 대답 너무 잘하네. 두 기업 A, B의 매출액의 합계는 몇억 원인지 구하시오. 자, A, B의 매출액을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래서 스몰 a, b로 씁니다. 이렇게. 이걸 모르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죠. 따라오세요. 펜 드시고 구경만 하지 말고. 근데 이 합계가 몇 억이라고 되어 있었냐면 몇 억? 70억. 단위 억은 뺍시다. 억소리 나니까. 근데 이게 올해 상반기의 매출액은 첫 번째 줄 끄트머리에 있어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각각 몇 프로 증가했다고? 10%,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죠? 0.1을 해도 되고 10분의 1을 곱해도 되고, 그래서 0.1 곱한 금액. (20%니까) 여기다 뭐 곱하면 될까? 0.21가 되겠지.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매출액의 증가량의 B입니다. 이게 뭘 쓴 거지 우리가 지금? 이게 증가량의 B죠. 이게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량이 바로 얘인 거예요. 지금 요거 매출액의 소유격, 그
그 다음에 증가량이 얘다. 근데 이 B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4. 얘가 2대 3이랍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0.4B는 0.3A. 양비는 뭐 곱할까요? 10을 곱하면 4B는 3A라는 식을 얻어냅니다. 요건 이제 써먹어야 될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물은 거 보세요. 물어보고 있는 거. 올해 상반기에 두 기업 AB의 뭐의 합계라고 돼 있지? 매출액이라는 건 올해 상반기의 매출액은 원래 작년 거에다가 증가량까지 더한 뭐가 되지? 증가된. 요거 둘을 더한 증가된 양이 되는 거죠. 둘을 더하세요. 더하면 1.1에. 1.1A죠. 얘랑 얘를 더한 거 1.2 B. 요거 둘을 더한 금액이 되는 거지. 자,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맞소? 우와,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나? 아, 이거 요걸로 괜히 고쳤다, 그지? 얘를 몇 배 하면 이게 나오는데. 예. 그죠? 3배. 3배 돈 많이 받았니? 3배 하면 0.9A가 되죠? 요걸 3배 해야 1.2B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3배 하면 0.9A. 더하면 2A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얘를 써먹으면 되겠죠? 여기는 반대로 B 대신에 아니다. 요걸 써먹기 위해서 요걸 4배 해주세요. 4배 하면 4A 더하기 4B는 70 곱하기 4죠. 그럼 4B 자리에다 3A를 넣어주세요. 몇 A? 7A가 70 곱하기 4니까 7로 나누면 A는 얼마? 40을 여기다 넣어준 올해는 얼마가 됐다? 80억. 자, 정리해 보세요. 한 문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된 사람은 5-8번 해보시고. 싸라. 문제를 자 읽었으면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래. 요거 역함수도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역함수 구하려고 덤비는 게 좋을까요? 역함수 성질을 써야죠. F의 얼마는? 마이너 1은 이거 둘을 써먹으면 모르는 비지수 2개니까 정보가 2개 바로 나오죠. 빨리 열리. 역함수 성질을 써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물론 구해서 풀어도 되고요. 2를 넣어주면 분모가 1이니까 2a 더하기 b가 마이너 1이고 마이너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 2에 마이너 a 더하기 b가 2다. 2a로 넘겨서 2를 연립하면 a값, b값 쉽게 구해집니다. 빨리 푸세요. 뉴턴의 법칙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인가요? 뉴턴 몰라요? 여하튼 관성의 법칙이란 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피곤하고 졸린 줄 알아요? 관성의 법칙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잘 놀고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뉴턴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설마 지금 이게 연립이 안 돼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No. 이거 둘을 뭐 하면 되나? 빼면 되지요. A는 얼마? 1을 여기다 넣어주면 B는 얼마? 둘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 2. 어허, 그렇다고 집중을 안 하면 안 되지. 5-10번 갑니다.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fx는 유리함수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키포인트네. 얘가 뭘 의미할까요? 둘을 합성을 했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뭘 의미하는 거죠?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요? 안 구해도 되나요? 아니 이거 fx란 놈하고 gx가 지금 f의 역함수 아닙니까? 그럼 둘을 연립해서 풀어라 이 소리 아닌가요? 그죠?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 이꼴 어디가 정근선? 마이너 1. y는 얼마? 3.
0을 넣어 보시면 0을 넣어라. 5. 이런 그림이죠. 맞소? 자, 역함수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Y는 X. y 꼴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여기 숨어 있네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역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게 함수 fx입니다. 역함수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니까 요걸 대칭시키면 여기쯤 가다가 여기서 교점이 생기죠. 네. 여기서 또 교점이 생기죠. 네.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고 교점이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하는 게 아니고 요거의 근은 fx랑 누굴 연립한 거랑 똑같다. 요거의 근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로 풀라는 소리인 거지. 단 이렇게 교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만 그래요. 체크해두고 그럼 결론은 이 문제도 이 그림을 그려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상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림이. 이 교점도 순서를 바꿔서 3,-1로 오고 정근선의 교점. 그 다음에 y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그림을 막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근데 교점이 여기서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역함수도 여기를 지나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굳이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 교점을 푸는 것은 얘를 푸는 것은 누구랑 동일하냐면 fx하고 누굴 연립한 거? y 꼴 x랑 연립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결론은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걸 연립해서 풀어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1을 이쪽으로 체크아웃 해주고 전개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에 1로 넘기면 마이너 2x 마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니까 실근 몇 개 나오겠네. 여기 교점이 지금 2개란 소리입니다. 그죠? 이 교점 x좌표가 바로 이놈의 두 실근인 거예요. 그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의 공식 써도 되지만 합을 물었으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무리함수로 가겠습니다. 그 앞에 저 무리식 계산하는 거는 다음에 보충으로 하는 겁니다. 보충으로 할 거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무리함수로 갑니다. 이 앞에 계산은 되게 쉬워 얘들아. 중딩 때 했던 거 있죠. 유리화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보충하면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무리함수로 바로 갑니다. 처음에 개념 설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쫓아오면 뒤에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그 조합부터를 좀 선생님 도와주고 자, 어디로 가냐면 244페이지에 무리함수의 첫 번째 기본형을 먼저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무리함수라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루트의 fx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은 안 되죠. 무슨 수죠? 이게 바로 수가 나타나니까 좌표에 안 찍혀요. 그래서 루트 안에는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체크해두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엉아 3명을 배울 건데 기본형이 있고 이건 쓰지 말고요. 얘기만 들으세요.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배울 건데 문제는 자들이 어디서 빠져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작 이 루트 안에 있는 거 1차식만 배웁니다. 1차식. 여기가 2차, 3차 들어간 이런 건 안 배워요. 너무 어려워서. 미적분도 안 배웁니다. 되게 이제 저 차원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1차식 나온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그죠?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자, 갑니다. 그걸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y꼴 x제곱 아이고 또 이러면 또 그 숫자 붙은 것 때문에 또 안 되겠구나.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합시다. 이 그림 그릴게요. 이제 2차 함수도 볼 날이 머지않아 없네요. 쟤도 굿바이 하겠네. 좀 있었네. 그렸습니까? 구경만 하면 졸립니다. 빨리 따라와야지. 잠시 후에 졸고 있는 놈은 뿅망치로 와서 때리겠습니다. 등어리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함수는 역함수가 있나요? 현재 이 함수는? 아니요. 없죠?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되게 만들겠습니다. 정의역을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 중에 0보다 큰 범위니까 선생님 손에서 쭝 하고 부딪힌 이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없어져요. 근데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더니 치역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나타나죠. 졸리면은 일어나서 뒤에서 서서 수업 들어라 쓰면서
지금 내 의지로 졸리는 게 아니다. 뉴턴 때문이다. 뉴턴을 원망하면서 잠을 깨워라. 역함수 구하겠습니다. x 이꼴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2를 저쪽으로 넘기고 x는 얼마 루트의 2y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x가 양수라고 했던가요? 그럼 얘가 양수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부호가 얘도 양수면 이것도 양수여야 되죠. 그러면 이게 되겠네, 그죠? 아하, 정신 차리고 있네. 어이, 그거 참. 그러면 x하고 y만 자리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y값 하나를 대응시키면 x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근데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순간 y하고 x를 자리 바꾼 요놈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역함수였어요. 그러면 이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처음으로 무리함수의 기본형을 배웠어요. 조심할 거. x하고 y를 자리 바꿔야 한다고 그랬지? x하고 y를 자리 바꿉니다. 얘하고도 얘를 자리 바꿔야죠. 그럼 y는 0보다 어떻게 되고 크거나 같고 x하고 y를 자리 바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x도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때 보통은 정의역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죠. 루트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도 만족하고 있죠. 자, 얘가 바로 기본형이다. 자, 이제 기본형을 쫙 모아 보겠습니다. 247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결론은 무리함수 어디서 빠져나온 거네?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무리함수 어디서 빠져나왔다고요? 2차 함수의 역함수예요. 무리함수의 엄마는 누구였네? 2차 함수입니다. 자, 기본형 첫째 y 꼴 루트의 ax 이렇게 써놓고 이게 기본형이에요. 자, 형태는 a가 우선 양수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가 양수. 그럼 방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렸던 a가 양수인 놈 벌써 이미 한번 그렸죠? 그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정의역은 이 루트 안에는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지, 얘들아?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a가 무슨 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누어도 똑같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만 그림이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지. 요건 안 그려도 되고 요것만 그려놓고 한번 내가 루트 x 그램을 한번 볼게. 얘가 얼만큼 증가하는 속도를 가지는지 한번 보죠.
1을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1. 4를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2. 3이 되려면 자그마치 얼마 넣어야 됩니까?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요, 엄청 느립니다. 엄청 느리게 올라가요. 이 4가 되려면 여기가 자그마치 16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증가는 하는데 되게 느리게 증가합니다. 여기에다 거북이 한 마리 올려놓고요. 거북이 알죠? 거북이. 예? 똥꼬에다 불을 붙이면 얘가 막 연락이 빨리 뛰면 사람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얘가 느리게 올라간다 이 소리지. 증가는 맞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라. 쳐다만 보면 졸리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면 루트 안에는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고 그랬지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로 나눠보세요. x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이 그림이 요거였다면 얘랑 얘는 뭐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 x가 부호가 바뀌었죠? 수상에서 배웠잖아요. 저번 시간에. x만 부호가 바뀌었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그림이 그렇죠. 이 아이가 얘입니다. 지금 우리 기본형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본형을 못 그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림을 못 그려요. 또 하나를 더 예를 들어 그릴게요, 여러분. 여기다가는 예를 들고 있고 요걸 보고 나타난 현상을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있지롱. 자, 이 그림을 그려라. 아까 그린 대로 요렇게. 여기 마이너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예를 드는 거니까 굳이 이건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얘는 루트의 마이너스 x. 얘들아, 이거 현재 y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를 음수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y만 부호가 바뀌었다? 무슨 축 대칭? 그거 참 대답 잘하네. x축 대칭.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쓴 요 놈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요 놈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린 놈은 y꼴 마이너의 루트의 ax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와 똑같은 방법 줄여서 아가방, 아까와 똑같은 방법 줄여서 아가방. 얘를 x축에 대해 대칭하려면 뭐만 부호가만 바꾸면 된다고? y만 부호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를 이쪽으로 토스해준 이 그림은 바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 파란색 요 놈은 y도 x도 다 부호가 바뀌었네요. 즉, 이 흰둥이 그림이 이 그림이라면 얘는 굳이 쓴다면 마이너 ax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루트 ax고 얘를 원점에 관하여 대칭한 거 둘 다 y도 부호가 바뀌고 x도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무슨 형? 기본형. 안 어려워 이것들아. 그냥 눈만 떠 있고 이해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 하는 거. 그럼 우리 저번에 저 앞에서도 계속 해왔듯이 이 기본형을 가지고 무슨 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됐었죠? 평행이동. 이거 가지고 평행이동 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래서 교재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내가 평행이동은 이렇게 나는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Q자가 내가 좀 특이하게 쓰죠? 교재에 충실해야 되겠네? Q? Q자같이 생겼는데? Q? G는 어떻게 쓰지, 얘들아? 이게 G죠? Q. 다르죠? 비슷하게 생겼다. 그냥 MN으로 할걸. 자, 그럼 한번 불러보시오. Y축으로 Q만큼이면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Y 마이너스 Q. 루트에 X축으로 P만큼이니까 부호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은 요 따위로 나타납니다. 예일로 넘긴 거. 자, 식으로 우선 먼저 한번 쓰시고. 일단 점선으로 어이구 중풍 오겠다. y 꼴 루트의 ax를 먼저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 그림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몇 콤마 몇에서 그림이 시작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점을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점을. 이 원점을 먼저 데려갑시다. X축으로 얼마만큼 데려가고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Q. 그래서 원점을 여기다 갖다 놓고는 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이니까 얘도 똑같이 그쪽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림 안 어렵죠? 하나도. 그래서 이 식이 Y꼴 루트의 요 놈이 된다. 자, 정의역 말해볼 사람? 정의역. X가 뭐보다 커야 되네? 여기가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안 어렵죠? 치역 불러볼 사람? 치역. Y값 어떻게 나타나요? Q보다 크거나 같다. Y꼴. Q. 거의 무슨 내비게이션이네, 이거. 누구야? 야? 똥또동똥똥 이후로. 차이 너 차 운전하냐? 근데 왜 내비게이션이야? 그 CD가 힘들었겠어. 나중에 친구한테 참교육을 시켜줘. 내비게이션 끄는 거야, 이렇게. 야, 요즘 핸드폰 진짜 좋다, 야. 막 대화를 하네, 그냥. 혹시나 얘가 수학 우리보다 더 잘할지 몰라. 수업 다 들었을 거야. 무서운데. 근데 우리 뭐 하다 말았죠? 치역. 오. 치역이 어떻게 나타나요? Q보다? 작거나 같죠? 정신 차리고! Q보다? 크거나 같죠? 어디서 나타나요? 가만히 보면? 이 식에서 읽을 수 있어요, 혹시? 식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얘가 아내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거기다 루트를 씌워도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Q를 더했으니까 Q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게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됐냐고. 됐니? 됐어요? 하나 해보자. 그러면 예제 6번. 그냥 일반형까지 가자. 뭐 이거 남길 게 없는데요. 그냥 일반형 바로 가요. 가고 바로 문제 풉시다. 일반형.
얘가 이름 뭐라고요? 표준형. 일반형은 이 안에가 요렇게 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럼 얘를 무슨 용으로 고치면 될까? 이걸로 고치면 되죠. 그죠? A를 묶어냅니다. 그래서 표준형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걸 하실 수 있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성호동 10번에 이렇게. 자, 예제 6번. (6-2번) (6-3번) 예제 7번 7-2번 7 그 얘기를 안 해줬네. 이건 7-3번 풀면서 해줘야 되겠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정의역과 치역을 말하시오. 너나 하시오. 그러지 말고 해봐요. 펜 들어요. 힘든 척 그만하고. 요거 몇 콤마 몇에서 출발하게를 먼저 아세요. 그걸 알아내면 끝나요. 얘는 y 꼴 루트 x를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 1. y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오호, 잘하네. 그럼 여기 좀 찍고, 출발 지점 찍고, 여기가 양수죠. 여기도 양수죠. 그럼 아까 여기서 일사분면에 그려졌던 것처럼 이렇게 찍 그리면 되겠죠. 근데 예의상 0은 넣어보는 거예요. 0 넣어보면,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지금 기본형하고 표준형만 알면 다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정의역은 마이너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 1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마이너 2보다 크거나 같고 정의역, 치역은 집합 표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감점됩니다. 정의역, 치역을 물었을 때는 집합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정의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기로 한글로 써주셔야 돼요. 정의역은 요거, 치역은 요거 이렇게 집합 기호를 자기가 안 하겠다면. 근데 이 말을 안 써주고 그냥 요거만 딸랑 써놓으면 감점이에요. 집합 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또 정확하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또 감점 당합니다. 이 수험 이제 어쨌든 니네들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수험생이라는 직업이잖아.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은 통칭 수험생이라고 하거든. 그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조는 습관입니다. 이 조는 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일 고치기 힘들어요. 공부만 시작하면 졸리는 것은 그 습관입니다. 지금 빨리 최소 잡는데 1년 걸려요. 그건 단기간에 안 잡혀요.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졸린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거나 막 허벅지 꼬집거나 막. 어떤 방법을 다 썼더라도 수업 내가 공부할 때는 집중 안 되겠다 이러면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일 고치기 힘든 게 그겁니다. 그 다음으로 고치기 힘든 게 수학의 계산력이에요. 계산 계속 틀리는 친구들은 그거 잘 안 고쳐져요. 그것도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뭐? 구몬수학. 늦었습니다. 그거 해도 안 고쳐집니다. 계산할 때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산할 때 집중. 그 습관을 들이면서 집중해서 정확하게 푸는 걸 1년간 연습하면 속도도 붙는 거예요. 빨리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풀어져요. 자꾸 계산 틀립니다. 그럼 조바심 나서 더 틀리게 되고, 많이 푸는 연습을 하되 단 집중해야 한다. 자, 요 그림 갑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주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출발 지점을 먼저 찾으세요. 몇 콤마 몇에서 출발. 2콤마 마이너스 자, 이를 이쪽으로 머릿속으로 넘겨보시면 몇 콤마 몇에서 출발? 2 콤마 1에서 출발. 됐나요? 여기도 마이너스, 이 앞에도 마이너스니까 아까 4, 4분면에 누가 지웠니? 4, 4분면에 그려진 것처럼 그리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정의역은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6-2번 빨리 해보시고. 기본형을 먼저 떠올려라. 얘를 x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니? 4 흥분하지 말고 마이너 2를 묶어내야 되죠. x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죠? 2만큼. 원래는 이런 그림인데 2를 가고 y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죠? 1.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x는 뭐보다 작고 y는 뭐보다 작고 1 이렇게 되겠죠. 자, 6-3번 빨리 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형을 먼저 떠올려라. 이거 일반형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x 앞에는 뭘 묶어내야 돼? A 묶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을 얼마만큼? A분의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게 여기 이 숫자란 소리잖아. 그래서 얘가 A분의 2가 돼야 되죠. 얘를 X축으로 A분의 2만큼인데 그때 A분의 2가 바로 2여야 된다. A 값 얼마? 마일. 그 다음에 얘를 Y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B만큼. 근데 B 값이 요거여야 되죠. 그죠? 따라서 B는 3.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죠? 자, 이제 7번 계열로 가보자. 자, 254페이지에 접근 방법 해가지고 도형의 대칭 이동 나올 거예요. 자, 중간에 254페이지에 도형의 대칭 이동.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누구만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었죠? Y. 그거 지금 보이죠, 여러분? 그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만 부호가 바뀐다? X만. 원점에 관하여 대칭하면 X, Y가 둘 다 부호가 바뀌죠? Y 꼴 X에 대하여 대칭한다. 그러면 X, Y를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교재를 찾아가 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245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얘들아 아까 이게 y꼴 루트 x라면 생각을 해봐.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얘랑 얘는 얘를 몇 배 한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루트 2배 한 거죠. 루트 2배. 그러겠지?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는 똑같은 0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숫자 2를 넣는 순간 여기는 1이지만 얘는 얼마예요? 루트 2면 더 큰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은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루트 3x면 어떻게 될까? 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 위로 더 올라가겠지. 그죠? 이걸 뭐 증명하고 말고 할 게 없죠. 뭐 이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칭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부호도 한번 바꿔봐요. 얘 불러볼래? 요거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시작. y꼴 마이너스 x. 얘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게?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요거 대칭시켜볼래?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걸 뭐라고 묶어버리면 될까? 전체를.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X축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두자. 그냥 이런 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려보니까 저렇게 나타나는 걸 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하면 그리고 연습 문제 좀 풀면 이거 다음 시간이면 끝나네요. 끝나고 경우의 수를 김성근 선생님이랑 나랑 둘이서 나누어서 할 겁니다. 나누어서
자, 예제 7번. 펜 드시고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빨리 같이 한 번에 끝냅시다. X축으로 마이너 2, Y축 대칭 한 그래프가 1,4 지난다. 자, 같이 해요. 펜 들어요. 되게 쉬워요. X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대답 안 하면 이제부터 시간 1분씩 늘어난다. 늦었다. 빨리빨리 했어야지. X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럼 부호 반대로 들어가니까 시작. 얼마나 쉬워. 무슨 축 대칭하래요? 그럼 뭐만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었지? X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X만. 불러요. 시작.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만 부호가 바뀐다. X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요 전체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에요. X만 부호가 바뀐다. 자, 근데 얘가 몇 코마 몇을 지난다고? Y에다가 4 넣고, X에다 1 넣어주면 몇 A? A. A는 무슨 수? A는 얼마? 16. 되게 쉽죠? 자, 7-2, 7-3 해보세요. 7-2, 7-3.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 시계가 부끄러워서 늦게 가요. 자, helpme. X축으로 3만큼이고 Y축으로 마이너입니다. 시작. Y 플러스 2. 여기는 X축으로 3만큼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제 요거는 일로 넘긴 걸 자꾸 쓰는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이 부호 그대로 살려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괜히 이랬다가 헷갈려서 틀리는 것보다는 나는 확실한 게 좋다 하는 사람은 여기다 쓰는 게 맞고요.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또 틀립니다. 계산하면 X, 마1, 마2. 맞니? 그런 다음에 무슨 축 대칭하라고 그랬니? X축 대칭 뭐만 부호가 바뀌어요? Y만 부호가 바뀌는 거. Y만. 됐니? Y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Y만. 자,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이너스를 넘기세요. 많이 틀려야 안 틀리게 됩니다. 그건 연습할 때 얘기다. 시험장에서 많이 틀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 A값 얼마란 소리네? A가 얼마란 소리네? 마이너 1. B는 마이너 1. C는 2. 다 더하면 제로입니다. 자, 라스트 문항. 보기의 그래프 중에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동그라미 쳐야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겹쳐지는 것을 찾으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응용력인데, 응용력. 아, 발음 되게 어렵네. 해봐. 발음해봐요. 잘하네. 내가 이상한 거구나. 아까는 말이에요. 요거에서 A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X축에서 멀어졌었죠. 아, 그럼 얘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거. 어? 아까는 대답 잘했잖아. 이거일 때는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요? 이게 더 위에 있어요? 아니, 이거 똑같잖아. 얘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똑같은 원리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겹쳐지는 걸 찾으라고 했을 때 반드시 루트 앞에는 숫자 얼마 있어야 돼? 2. 혹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찾으라 이 소리인 거지. 응? 요게 무조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안에 있어도 똑같잖아. 이 새끼만 찾으면 돼? 기억돼, 안 돼? 안 돼. 니은 돼, 안 돼? 디은이? 아, 되네.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디귿은? 안 돼. 리을은? 그지? 답은 니은하고 리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연습 문제 기본 다지기는 다 푸세요. 자, 식사들 하시고 영어는 1시 10분까지, 1시 10분까지